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3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임봉기 행장 그리고 주영석 부국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RKTV 3700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클릭하시면 직접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한명재 특파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강요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갈아치운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기록입니다. 이거 기록이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뭐 대개 아시다시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자기 기업 총수였기 때문에 그 자기 기업 총수의 특성이 있죠. 모든 밑에 사람이 다 자기 고용인이고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또 he can fire, hire anytime. 아니 무슨 뭐죠? 이유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막 그 정신이 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으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백악관이 없으면 갈 데가 없는 사람 말고는 오래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네. 뭐 하다못해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자기 하인 부리듯이 대고 그러니까 그 점. 아니 그런데 대기업 총수면은 자기 회사 돈으로 돈으로 월급을 주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공무원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주는 거고 너는 내 마음대로 말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즈니스 오너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일단 자기가 한 말이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뭐 말이라도 또는 그런 정책이라도 일단은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보이고요. 절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는 절대 자기 말에 토를 단다거나 자기 말에 어긋나는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얘기하는 측근, 최측근 그리고 이제 오래 자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대신에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또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비공개된 곳에서 건의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우리가 뭐 지금 북미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 칭찬에 또 자신에 대한 비난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게 누가 봐도 좀 입에 발린 소리 같은데도 좋아하고 또 자신을 좀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 소리도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충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지켜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료 사회에서는 사실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까지 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건 좀 근래 보기 드문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관료들 중에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좀 팔로우 해주는 사람들을 원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지금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정보통이고 CIA 국장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를 잘 파악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주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남겨주고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야 문제가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지금 참모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언제 잘릴 줄 모르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자기 소신껏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고 내가 정말 이런 어떤 정책을 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라도 그 제대로 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위에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소신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가 옛날부터 그 작년부터 누가 썼죠. 자기 도취형.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네고시에이터고 네. 의사결정자고 자기 생각은 아주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네.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자기 도취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대가 용납이 안 되고 네. 지금도 국무장관 무슨 장관 경제라도 자기는 아무 걱정 없다 이거죠. 자기가 다 하면 되니까 지금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거죠. 좀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그리고 근데 한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워낙 언론과 사이가 안 좋고 뭐 뉴욕타임즈건 CNN이건 주요 언론들이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 내용의 90% 이상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칭찬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표현에 좀 굶주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원래부터 물론 그런 성향이었겠지만 특히 그 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이런 언론들의 과도한 자신에 대한 비판, 비난 때문에 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걸 더 못 견뎌 참지 못하는 게 자기 보호 본능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언론들도 비판할 건 비판하되 또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저희 라디오 코리아만이라도 좀 칭찬을 해주도록 하십시다. 네. 그런데 어제 이곳 남가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이 남가주 방문이었는데 참 이렇게 홀대를 받고 떠나는 곳도 있을까요? 좀 해도 너무들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쪽도 그렇고 이곳 이 캘리포니아 뭐 온통 그냥 뭐 저 시위에다가 반대에다가 맞습니다. 오지 말아라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렇죠. 물론 본인도 와서 뭐 주지사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 로컬 정부와 어떤 이 미팅이라도 좀 한번 그렇죠.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본인도 문제긴 문제지만은 야 이건 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이 처음 아닙니까? 취임하고 처음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좀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만한데 오히려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각종 뭐라 그럴까 시위가 좀 벌어지고 심지어 뭐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사회 그 단체들도 뭐 이민 문제 같은 거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시위를 벌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최소한 뭐 상견례처럼 처음 캘리포니아에 방문하니까 그래도 좋은 인상을 준다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어떤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먼저 이렇게 손길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 그래도 악수 청하는 손을 받아는 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좀 대화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예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는 가까이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예 선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물론 캘리포니아가 워낙 아주 뭐랄까 큰 대형주고 또 뭐 경제적으로 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뭐 주 자체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연방 정부와 이렇게 척을 져가지고 과연 이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또 양쪽이 다 책임이겠죠. 지금 이제 홀대하는 거를 이쪽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시장 쪽에서 뭐 안 했다, 일방적으로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이게 온다는 얘기가 벌써 두어 주일 전부터 나왔지만 저쪽 백악관이나 여기서 컨택트가 없었을 리가 없죠. 벌써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주지사 쪽 거기도 그럼 행동 반경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막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얘기가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주지사가 대통령이 오는데 그
우선 예절 문제도 있고 경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올 거냐, 뭐 또 자기도 그럼 해야 될 거냐 만날 네, 이런. 근데 그런 면에서 다 냉정하게 아마 거절을 했을 거라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안 그러면야 주지사가 아무리 저거라도 대통령이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아니 대법관 쪽에서 노했다?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오면 당연히 우선 물어봐야죠. 네. 이 저 동선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앞으로 뭐 할 거고 그럼 거기에 지지사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봐야죠.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냉랭하게 그러니까 안 하죠. 뭐 거기서 예를 들어 지사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만납시다라든가 그럴 때 뭐 주지사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쪽이 저 잘못 뻗어도 그렇게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서로 뭐 책임 딸 건 없고 그 대통령도 저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이 뭐 그 벨리아가 하우스 그 그레이션가 하우스 거기서 한 공화당 모금 운동이 공화당 모금 운동하고 저 어둠에 담벼 보는 거 자기는 두 개밖에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내에서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슨 뭐 그냥 잠깐 들려갖고 아무 비밀리에 그냥 잠깐 잠자고 또 도망다시 떠나갔으니까 그건 대통령으로 볼 때도 조금 그렇다고요. 조금 이 도량을 보여서 그럼 아침에라도 좀 시민들 만나자라든가.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뭐 저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소련의 그 예전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의 대통령이나 소련의 수상이 왔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글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하간에 윗사람이 우선 제일 큰 잘못이죠. 여하간에 위니까 저쪽에서. 그렇죠? 거기서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뭐 주지사가 야 뭐 싸우더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지 않겠다니까 안 만나는 거고. 네. 그래도 우리 한인 사회의 한 가지 반가운 소리는 그 대한항공이 지금 저 호텔에서 우선 하루 잤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방카가 한국을 저 평창 올림픽 갈 때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는 사실. 뭐 이런 거 보면은 대한항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 대한항공으로 볼 땐 큰 이미지 개선이죠. 그건 아주 국제적으로. 대한항공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묵은 호텔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거기다 뭐 써붙이지 않을까요?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